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썰이 뭐 그 초과 한도분은 다른 곳으로 입금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. 그냥 250만 원 초과 입금 자체가 전산상 안 되도록 돼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법무비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뉴스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. 전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한 압류 방지 통장.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,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, 이 압류 방지 통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압류 방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어떠한 은행이든 어디서든 다 가능합니다. 다만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, 기존의 계좌를 압류 방지 통장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을지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기존 계좌 말고 압류 방지 통장, 압류 방지 계좌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, 만약에 그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고 해지를 했다. 그러면 그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. 이 이유는 이 압류 방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개월간 압류 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압류 방지 통장을 가지고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? 이거는 현재 농협은행 기준으로는 연 0.1% 정도 됩니다. 이자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. 일반적인 계좌에 비해서는. 이 통장을 통해서 뭔가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 이 이자 지급은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넷째 주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결산해서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.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이 압류 방지 통장의 입금 한도 내지는 잔액,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한 달에 통장의 입금액 기준으로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 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됩니다. 그 이상은 입금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입금을 하고 내가 뭐 어디 쓸 일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다시 인출을 해. 그런데 다시 또 150만 원이 입금이 되느냐? 안 되죠. 왜냐하면 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경우에는 최대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만 입금이 되겠죠. 150만 원 입금, 100만 원 인출, 그 다음 100만 원 입금. 이렇게만 가능한 구조라는 걸 잘 아시고 이 통장 관리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 뭐냐면 거기에 250만 원씩 매달 넣어가지고 적립할 수 있느냐? 이게 안 됩니다. 최대 한도가 250만 원이고 입금액도 매달 250만 원이 한도라는 점.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이 압류 방지 통장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통장이거든요.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채권자가 그 본인의 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법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죠.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통장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.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제한이 일반 계좌에 비해서는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지 압류 방지 통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특이한 주의점이 있습니다. 이 압류 방지 통장의 월 입금 한도액이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걸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나 이런 걸로 연동을 해버리면, 우리가 어디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고 이거를 다시 뭐 상품을 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환불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? 당연히 그 카드사 내지는 피자에서는 그 계좌로 결제 대금을 다시 넣겠죠. 그러면 그게 입금 한도로 걸려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압류 방지 통장에다가 자동이체를 걸어놓거나 카드 결제하는 게 굉장히 불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압류 방지 통장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월입금 한도라든지 총액, 이런 거는 한번 사실 찍히면 끝이에요. 아, 내가 잘못 넣었습니다. 아니면 이거는 좀 더 늘려주세요. 한도를 더 늘릴 수 없나요? 이런 게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초지원 자금을 받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, 이 압류 방지 통장은 중복 개설 가능합니다.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, 국민연금 안심통장,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, 이런 것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하나 더 만드실 수 있어요. 월 입금액 25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해서 입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? 그러면은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썰이 뭐 그 초과 한도분은 다른 곳으로 입금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. 그냥 250만 원 초과 입금 자체가 전산상 안 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보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거든요. 일반적인 계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, 저는 사실 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면서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통장 압류되면 어떡하죠? 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방법은 보통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받든지, 아니면 민사집행법상
25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다. 이런 것들을 소명해서 돌려받든지 막 절차도 오래 걸리고 당장 내가 오늘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통장이 다 묶여 있잖아요.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압류방지 통장 개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고 보고요.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궁금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